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입니다. 오늘은 야쿠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1편입니다. 먼저 야쿠자라는 말 자체는요, 생업이 없고 빈둥빈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옛날부터 야쿠자라고 일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노름꾼이라든가 칸페, 번요배, 불량배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야쿠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에서 번요배를 야쿠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파투 놀이에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쿠자의 오원의 시작은 893에서 왔습니다. 893라는 숫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야쿠사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893을 합하면 20이 되지 않습니까? 가부라는 파트에서는 이것은 0점이 되어서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배배하는 점수가 되는데 결국은 쓸데없는 사람 그것을 893 이런 식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야쿠자의 조직의 기본은요 유사혈연 집단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오야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는 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천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오야분이 가장 많고 금이초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은 야마구치 구미, 야마구치조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장 위에 있는 오야분 그 사람을 금이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2를요 와카가시라 일본 말로는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와카는 젊다라는 뜻이고 가시라는 두목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졸음은 두목인데 바로 코분증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야쿠자 조직은요 오야분 아래에 코분이 있고 또 돈센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코분이 바로 오야분이 사망하거나 그만둘 때에 다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코분들입니다. 그래서 승례권에서는 돈센 분들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코분들이고 돈센들은요 조직 안에서는 코분들보다 지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승례권이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으로 말하면 오야분 아버지 코분은 아들, 딸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돈센분은요 오야분의 형제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코분에서 보면 돈센분들은 삼촌이라든가 혹은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사혈연 집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야쿠자 조직이고 그러한 혈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스르찬을 나눈다라는 의식을 자꾸 한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쿠자들은요 어떤 수입원이 있어가지고 조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일까요? 큰 조직이면 그리고 큰 조직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생업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산납금으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고 큰 조직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들들이 부모를 부양한다 라는 효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간부이면 100만 엔 정도 한 달에 내야 되고 다음 수준에서는 50만 엔 정도 또 25만 엔 정도 가장 새로운 그러한 조직원들은 10,000 엔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조직원들이 1,000명을 넘는 큰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오야분 수억 엔 이상의 수입이 한 달에 있어서 굉장히
호화스러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산납금을 산납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야쿠자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업 시노기라고 말합니다. 시노그는 견디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러한 고된 인생 살이를 견디면서 위로 가면, 그래서 금이초가 되면 고생이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직업 같은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위까지 가면. 그래서 신호기라고 하는데, 그 신호기는 그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쿠자들의 직업의 대표적인 것은 나와바리료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그 나와바리에 있는 특히 자영업자, 대표는 음식점이죠. 그런 데에 들어가서 쇼바다이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쇼바는 마쇼, 찬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소를 네가 사용하고 있고, 이 찬소는 내 나와바리이기 때문에 찬소 사용료를 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뭔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는 도박이죠. 이거 한국하고 똑같대요. 도박장을 비밀리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도박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매증 알선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게를 차려서 매증업을 한다라기보다 비밀리에 이런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 도쿄 신주쿠에 밤늦게 나간 적이 있는 분이 있으면 아마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여서 좋은 여성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쿠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주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 매증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1대1로 또 어딘가에 숨어 있는 여성을 소개하는 이런 스타일로 오랫동안 매증 알선업을 해왔죠. 가게를 차려서 한다면 이게 족발템입니다. 체포 구속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하면서 그러나 상당히 위법적인 그러한 직업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상당히 검은 돈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를 중심으로요. 그러나 이러한 현대가 일본에서도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트클럽라든가 술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나이트클럽라든가 술집들은 표면상 그런 번역 조직, 야쿠자 하고는 손을 많이 댈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좀 있습니다. 뒤에서는 현재도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도요. 그리고 요새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번역배 조직이 아니라 새로 생긴 완전한 번역배가 아닌 좀 판번역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불량배 조직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들이 바로 일본에서는 좀 가게를 차리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번역배들은요, 예를 들면 마약 판매라든가 이거 표면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숨어서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애매한 그레이 존이라는 그러한 영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뚜렷한 야쿠자 조직은 좀 그런 면에서 쇠퇴 근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일본의 야쿠자 조직은요, 45년 이후 일본의 요네계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본의 최대 번협회 야쿠자 조직은 야마구치 구미에서는 실제로 프로텍션을 갖고 있었고요. 요네계 야마구치 구미 흥행사라든가 코베 흥행사라든가 이러한 실제적으로 야쿠자가 만든 기획사라고 누구나 알 수가 있는 프로텍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야마구치 구미의 제3대 구미초가 된 타오카 가즈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요네계를 사랑해가지고요. 특히 한국에서도 대단히 알려져 있었던 미소라 히바리라는 한국계라고 알려져 있는 가수가 있어요. 그 미소라 히바리를 진짜 탈인 것처럼 상당히 좋아해가지고요. 미소라 히바리가 이혼을 했을 때 이혼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 아버지 대신 그 구미초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대기가 일본에서 영화가 되었어요. 영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다카쿠라 켄라고 하여서 이 사람도 한국계로 좀 알려져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히트한 솔도원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 사람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연예인들입니다. 사실 일본의 야쿠자들은요, 거의 일본에서 특히 유명한 가수, 배우, 연예인들을 거의 지지하고 밀어줬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를 들면 내 조장의 아들의 결혼식에 어떤 가수가 왔더라 라고 하면 이곳은 그 야쿠자 조직을 홍보하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야쿠자 조직은 유명 연예인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에서는 이러한 야쿠자하고 연예인들의 관계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가 조금 된 거죠. 2008년에 미소라 히바리의 동생, 이 사람도 대단히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야마구치 구미의 어떤 집안 조직의幹部로 들어가 있는 것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일본의 경찰이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큰 뉴스가 되어서 그 이후 미소라 히바리 자체가 NHK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홈백 노래 합창이라든가 여기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배우나 가수들하고 번역단 야쿠자들하고의 관계, 그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의 SM이라든가 그런 기획사가 일본에 진출을 할 때 보아라든가 돈반신기도 마찬가지고요. 버닝 프로덕션의 그 에이벡스, 그것을 통해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벡스는 한국에서는 야쿠자 조직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본의 연예 기숙사, 프로덕션 이런 데는 다 그러한 야쿠자 조직하고 관련이 원래는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점도 그렇고 연예 기획사도 그렇고 바로 나와바리료라는 것을 반드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본 사회였습니다. 연예 기획사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야쿠자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부하면 그 영업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그런 면에서도 야쿠자 조직하고 교류하기 시작한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더 유명한 요시모토 흥업이라는 그러한 연예 기획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또 역시 야쿠자 조직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러한 관계가 사라졌어요. 그러한 그 연예 기획사들이 야쿠자들하고의 관계를 그늘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야쿠자의 역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야쿠자하고 얽힌 한국 사람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